그림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찍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왜냐면 찍고 싶은 영상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논술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부터 논술을 착착 다져놓으면 만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논술 공부 방법을 찍어보겠습니다. 일단 논술 하면 되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자신감이 생기다가 자신감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요? 논술 과목 19.33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조금 아쉽게 만점은 아니지만 선생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논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의 공부 방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간 논술 공부를 하고 시험장에서 직접 논술 문제를 풀어본 결과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바로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찾아내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논술 문제에서 원하는 답안을 지문에서 잘 찾아 쓰는 능력, 분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맥락에서 벗어나는 건 당연히 안 되고 키워드가 들어가면서도 지문에 나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 쓰는 것을 말해요. 논술 경향이 또 언제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 기출을 보면 18년도 기출과 같이 앱스타인이나 브론펜브레너 이런 이론 지식을 묻기보다는 지문을 주고 지문에서 찾고 해석하고 논하는 그런 문제들이 최근에 나오더라고요. 주제들도 유치원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구체적으로 학습 공동체, 교사 관심사, 안전과 같은 주제들이 나오고요. 물론 18년도 기출도 아주 예전 기출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소중하게 봐야 되긴 하지만 말이에요. 이번 2021년 논술 문제를 살펴봐도 부모 면담에 대한 주제가 나왔어요. 답을 해야 되는 수가로 1번, 2번, 3번 문제를 살펴보면 딱 한 가지. 2번 문제만 빼고는 다 지문에서 그대로 찾아 쓰는 문제였음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딱 문제를 받자마자 들던 생각이 뭐였냐 하면 이거는 실수하면 큰일 난다. 끝난다. 이런 생각이 먼저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상대평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만점 받는데 나 혼자 실수해서 18점, 17점 이렇게 맞아버리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교육과정에서도 분명히 실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논술은 무조건 만점을 맞는다는 목표로 실수하지 않고 목표는 크게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목표는 크게 가지고 만점 받을 준비 되셨죠? 가보실까요? 출발! 첫째, 논술들을 익혀라. 선생님들 논술은 답이 정해진 긴 하나의 서술형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채점을 하시는 채점관들도 3분이나 계시고요. 그렇다 보니까 채점을 하기 쉽게 문장 구조나 문장 틀을 익히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뭐뭐는 뭐뭐이다. 따라서 무엇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문장의 틀을 알려주셨거든요.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이 문장 구조를 가지고 논술을 썼고 19.33을 맞았잖아요. 이렇게 간결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깔끔하고 깔끔해서 채점하기 편하고 나도 딴 길로 셀 수 있지 않아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듯 꼭 이 문장 구조가 아니더라도 각자 듣는 강사님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사님들이 알려주신 문장 구조를 바탕으로 자신이 편한 문장 틀 구조를 만들어서 논술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둘째, 요약 연습하기. 논술인데 웬 요약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요약, 논술을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논술뿐 아니라 그냥 이문고시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요약이 나중에 갔을 때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 논술은 글 쓰는 달란트가 있는 게 아니면 하루아침에 쑥쑥쑥쑥 느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어려워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요약이라는 건 글을 읽고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을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논술에서처럼 지문에서 찾아 쓰는 능력, 분류 능력을 기르는데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저처럼 초시인 분들은 이 초반에 이론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초반부터 논술의 내용을 풍부하게 작성하기란 매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초반부터 논술의 내용을 풍부하게 써야지 하는 욕심을 버리고 뱃쌤이 주신 읽기 자료나 해설서를 요약하면서 이론적인 지식도 넓히고 키워드를 찾아내는 연습을 꾸준하게 했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요약을 하면 장점이 뭔지 아세요? 당연히 글 쓰는 능력, 찾아내는 능력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는 일기 자료를 가지고 요약을 하는 과제가 있었어요, 논술에서. 저는 이걸 읽고 여기서 키워드가 되는 게 뭘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지? 하면서 충분히 고민을 하고 요약을 해서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교육과정 설계자라고 하면 국가에서 주어지는 공통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역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 요약하면서 암기했던 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요약하기 강추입니다. 세 번째, 이론 공부 열심히. 왜냐하면 여러분,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논술의 내용을 풍부하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방금 전에 얘기했던 2번과 조금 관련된 내용이죠. 제가 이거를 따로 세 번째에 넣은 이유는 저도 초반에 이론적으로 아는 지식이 없다 보니까 논술을 씀에 있어서 굉장히 막막하고 써지지도 않고 나중에 이거를 1시간 내에 내가 다 써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과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상황의 선생님들도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론 공부하면서도 논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 논술에서 주로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부모 교육이나 교사론이 보통 나오죠. 근데 이 파트들을 보면 단계나 학자가 나오는 부분은 달달달달 암기를 하지만 보통은 그냥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논술이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료 장학의 기대 효과는 동료 장학의 유형, 방법, 원리보다는 뭔가 조금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동료 장학을 하면 당연히 좋은 게 좋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게 술술 넘어가는 내용을 볼 때도 여기에서 논술 문제로 나올 만한 것은 없는가? 만약에 이 부분에서 논술 문제가 나온다면 나는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답을 작성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거랑 기억에 남는 정도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굳이 암기를 하지 않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할 때 논술에 나올 만한 파트를 공부하신다 하면은 논술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넷째, 강의 듣기 전에 논술을 먼저 풀어라. 저는 먼저 논술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듣는 게 저희 사고 과정을 점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거든요. 만약에 내가 먼저 논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지 않은 채로 먼저 강의를 듣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사고에서 문제를 푸는지도 모를 거고 안 풀었으니까 틀리는 경우도 없겠죠. 어떻게 해서 내가 잘못 사고를 했는가, 어떠한 부분을 고쳐야 되는가 이러한 과정을 전혀 갖지 못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논술이 정말로 하기 싫고 강의가 조금 밀리더라도 무조건 그 주차에 해당하는 논술을 써보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논술을 쓰고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진짜 소름 돋게도 첨삭조에서도 저처럼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논술을 작성하신 분이 한 분은 꼭 계시더라고요. 그럼 뱃쌤이 이제 그 논술을 보고 강의 시간에 이 부분은 왜 틀렸고 사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등과 같은 부분으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럼 그때 이제 강의를 듣고
내가 쓴 거랑 비교를 해보면서 아, 이런 부분이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내가 이러한 부분에서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고 과정을 고칠 수가 있는 거죠. 선생님들도 만약에 내가 맥락을 못 잡는다, 묘하게 핀트가 나간다 싶으면 꼭 먼저 문제를 풀어보고 강의를 통해서 모범 답안을 확인하면서 사고 과정을 고쳐나가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번째, 개요도는 간단하게. 일단 개요도는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초안을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답안을 작성할지 틀을 잡는 거죠.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가지수 꼭 표시를 하시고 키워드나 간단한 문장을 작성해서 겹치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저는 평상시에 논술 공부할 때도 개요도 쓸 때는 A4용지 반만한 분량으로 개요도를 썼었어요. 제가 쓴 개요도인데요. 연습할 때도 간단하게, 시험 볼 때도 간단하게. 왜냐하면 이 논술을 작성하는 1시간이라는 시간은 공부를 하면서 결코 적지 않은 시간으로 바뀌긴 하는데요. 어떠한 주제의 문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내가 잘 알고 있고 쉬운 주제가 나오면 빨리빨리 논술을 작성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어려워하거나 지문이 어렵거나 문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생각하는 시간도 길고 개요도를 작성하는 시간도 길면 답안지는 도대체 언제 작성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 답안지에 답을 다 옮겨 적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나 급한 마음에 실수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개요도를 길게 작성을 하면 이 개요도만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난 꼼꼼하게 작성을 했어. 꼼꼼하게 작성을 하느라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을 거고 그렇다 보니 바로 답안지에 옮겨 쓰게 되면 문제지를 보고 검토를 하면서 쓸 수 있는 기회가 슝 하고 날아가는 거죠. 실수를 바로잡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간단한 키워드만을 보고 문장으로 풀어쓰는 연습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어렵겠지만 점차 줄어나가는 연습을 하시다 보면 간단하게 개요도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한 10월달쯤부터 했던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불안감이 엄청 났던 시기였고 걱정과 고민으로 많은 생각에 잠겼을 그런 시기였었어요. 왜냐하면 시험도 얼마 안 남았었고 논술은 만점 받고 싶은데 논술을 풀면 풀수록 너무 어렵고 특히 모의고사 있죠. 모의고사도 너무 어려워서 논술도 잘 안 풀릴 뿐더러 기출 마지막으로 풀었을 때 맥락도 조금 벗어나는 것 같고 그래서 한참 멘붕이 왔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논술을 좀 많이 써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논술은 일단 쓰기 시작하면 한 편에 기본 1시간 이상은 걸리잖아요. 팔도 굉장히 아프고 이 시간이면 백지 쓰기를 교육과정 한 2파트 정도는 할 수 있을 텐데 많은 고민과 걱정과 갈등이 됐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공부 방법은 바로 논술 개요도만 작성해서 정리를 하는 거였어요. 어쨌든 논술도 주제가 있고 해당하는 키워드를 찾아서 적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개요도만 작성해서 정리를 해놓았어요. 그리고 2, 3일에 한 번씩은 그 노트를 보면서 이러한 주제에 이러한 키워드가 있구나 라는 것을 그냥 살짝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논술은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지문이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없겠죠. 그렇지만 같은 주제에 대해서 다른 지문의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제와 거기에 대한 키워드를 계속해서 봤습니다. 아, 선생님들, 저 그리고 스터디도 했었어요. 잊어버릴 뻔했네요. 그래서 저는 3월달부터 1차 시험 끝나기 전까지 3명이서 하는 논술 스터디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주 2회 올리는 방식으로 스터디가 운영이 되었고요. 저처럼 혼자 하기 너무 어렵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고 싶다, 나도 다른 사람의 논술을 읽어보고 배우면서 실력을 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 강추드릴게요. 선생님들, 그럼 제가 여기까지 논술을 19.33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공부 방법과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목표는 크게 가지시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논술은 모두 20점 목표로 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